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네 번째 편, 선망의 법칙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욕망의 대상이 되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객체가 되고 있죠. 광고에, 유튜브, 블로그,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 그들의 어떤 욕망, 제시되는 욕망을 우리는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는 행복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 정말로 갈등이 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의 그 근본에는 아마도 이 선망의 법칙에서의 해결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시죠. 자, 심리학의 마술이라는 편에서 작가는 가브리엘 샤넬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고아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상류층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우가 되기를 결심하죠.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어요. 본인이 배우로서 탁월한 능력이 없다는 걸요. 그러면 배우로서 탁월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삶을 사느냐? 정부로서의 삶을 살죠. 귀족의 첩의 삶을 삽니다. 그녀는 그런 삶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순간 자기가 상류층을 동경하고 상류층에 동경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배우를 꿈꿨고 그 다음에 정부의 삶도 잠깐 살아봅니다. 그 귀족의 집에서 그 정부의 삶을 살아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선망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선망의 대상이 되야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금기를 깨고 의도적으로 성 역할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복장을 입고 그 복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 쫓아오게 만든 거죠. 근데 그러한 행동들은 호불호는 갈리지만 중요한 건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군중이 됩니다. 네,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데 이렇게 뭔가 금기를 터부시를 깨버리면 그러면 분명히 호불호는 생깁니다. 그래서 대단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대단한 찬사를 받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군중의 삶보다는 이런 삶이 더 낫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요즘 분들은 대부분 다 군중의 삶을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머리로 좋은 집안 환경으로 창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기업, 어떻게든 공무원, 그래서 군중이 돼버리죠. 그리고 남들 할 때 남들이 중형차 사면 나도 중형차, 남들이 독일차 사면 나도 독일차, 남들이 대치동 가서 살면 나도 대치동, 이런 것들을 꿈꾸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한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가브리엘 샤넬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관객이 되지 않고 관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이 중형차 사면 같이 중형차 사고, 남들이 대치동 가서 살면 나도 대치동 못 가서 안달을 하고, 돈 조금 모이면 대치동 가서 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왜 원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감정에서 파격을,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가브리엘 샤넬은 전략적으로 어린 나이에 깨달았죠. 그래서 작가는 가브리엘 샤넬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와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미스터리라는 아우라로 둘러친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어떤 제작 과정,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스테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오픈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녀의 디자인은 언제나 무언가의 금기를 깨는 듯한 연상을 시켰다. 네. 이것은 벽을 허무는 것이고, 이 벽을 허문다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힘은 결국에 젊음과 현대적 감각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녀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자, 자신의 옷이 도처에 깔리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신이 욕망했던 것. 그러니까, 귀족들. 그래서 귀족의 정부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정말로 그 귀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가 탔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깨달았어요. 많은 여자들이 그 귀족의 선택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가브리엘 샤넬은.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자신의 옷과 자신의 액세서리들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젊은 여성들이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을 찾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샤넬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많을까요?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예수님, 부처님 찾는 것보다 샤넬을 찾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입 안에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자,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관점을 바꿔야 하고, 두 번째, 환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편이요. 사람들의 억압된 판타지를 자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집 잔디 신드롬이라는 게 있대요. 심리학적으로요. 이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착시현상이죠. 그죠? 남의 것, 새로운 것에 집중하면 내 것이 초라해 보이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심리에서는 사람들은 소유한 순간 이미 다른 곳으로 마음이 바뀐다. 어떤 방향성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이렇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그 시점부터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의 어떤 이 뇌를 사용하는 능력은요, 긍정보다는 부정을 5배 정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의 집 잔디 신드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무엇인가 소유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고 그것을 못 얻었으니까 또 내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뇌의 판타지를 자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 사람, 가정, 남자, 여자, 다른 나라, 더 나은 직장,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물론 그 유토피아로 가게 되면 또다시 또 다른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뇌가 가진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유도 효과라고 있습니다. 유도 효과. 유도 효과는 아이러니라고 정리하셔도 좋아요. 긍정적인 무엇을 그것과 대조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녹색 후광이 잠깐씩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뇌는요, 보거나 상상하게 되면 정반대의 것도 보거나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밉자락에 깔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동적으로요. 이게 유도 효과입니다. 그래서 안 되라고 얘기하면 되를 생각하게 되고요.
되를 생각하게 되면 안 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유도 효과 때문에라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과 욕망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요. 인간의 뇌의 특징 두 번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안주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들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일으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찾거나 새롭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진화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망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긍정주의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만 뭐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다, 죽고 힘들다 그러고,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힘들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남편이 어쩌고, 뭐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 다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불행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진화론적으로 안주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경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를 행복하게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불행했다, 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만큼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뇌가 안주하면 안 돼. 안주하면 위험하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적 입장에서요. 자, 공룡이 막 돌아다니는 데서 난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나마스테예요. 계속. 그러고 있고 들푸른 초원에서 잡니다. 그러면 딱 공룡의 먹잇감이 되기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도 긴장해야 되고, 그죠? 음식을 먹어도 긴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진화론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데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인간의 뇌는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상상력이 덜 발달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상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실제로 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뇌작용, 뇌전기신호, 화학적 활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상이든 상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들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들에게 판타지를 줘야 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작가가 이야기할 때 자기한테 몰두하고 그리고 게을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그냥 다 드러내 보여요. 나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 놓고 관계나 어떤 상황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모두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난 다 오픈했는데 이게 나빠진 건 다 네가 이상한 거잖아. 이렇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종의 마인드입니다. 주인의 마인드. 그리고 정말 이 리더의 마인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모호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으르게 그냥 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처분을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은 옳은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작가는 욕망을 자극하는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선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이 선망의 법칙은, 자, 세 가지 법칙이에요. 첫 번째,
언제 어떻게 철수할지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당신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것도 단순화시켜서요. 그냥 평가를 본다, 너무 쉽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안정감 있는 태도로 그 상대를 대했을 때는요, 너무 쉽게 읽힐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천박하다고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냉담함이 필요합니다. 냉담함. 자,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간 비껴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랜덤으로 그 모임을 발을 좀 빼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대중들은 집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은 어떤 모임 같은 걸 해보시면 압니다. 일주일마다 모여서 저도 이제 그 합창단 같은 걸 해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회계사고, 네, 그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도 아주 정시에 옵니다. 근데 그분한테 누구도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당연히 오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노래도 되게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어떤 권력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좀 빠집니다. 전 그 모임 되게 좋아했는데 뭐 한 3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보다 노래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그때마다 뭔가 하이라이트가 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발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체의 모임은 저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2년간을 그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얘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있으시면, 꾸준히 거기에 있으시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기다릴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은 너무나도 값어치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천박해 보입니다. 네, 변화를 주셔야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은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말이 많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도 마이클 잭슨의 사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섹스피어의 작품, 그 다음에 체오프의 희곡,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읽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변수를 두시고 공간을 열어놓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욕망을 자극하는 세 가지 전략. 첫 번째, 언제 어떻게 철수할지를 알아라. 자, 두 번째, 욕망의 경쟁 상대를 만들어라. 자,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망의 주체, 그리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경쟁 상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던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나를 욕망함으로써, 나를 선망함으로써 이 사람도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의 그룹이 다 나를 욕망하게 되고, 나를 선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런 작업들이 대단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이 바이럴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예, 연애를 하셔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욕망의 경쟁 상대를 만드는 건 상당히 괜찮은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유도를 이용해라. 자, 유도, 아이러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아이러니는 이 우리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가 yes나 no에 쉽게 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yes, no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 끌려가는 성향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그것을, 자, yes나 no에 쉽게 적응된다는 건 반대로 유도 효과는 뭐예요? 아이러니니까 반대로 선을 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동경할 수밖에 없다. 마치 개혁가처럼, 그죠? 잔다르크처럼, 아니면 저기 쿠바에 있는 그 치게바라처럼 그 선을 넘는 그 자가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물건이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시면 이 유도 전략을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타지를 주셔야죠. 왜? 나는 경계선을 넘었고 내 제품은 그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어떤 환타지,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샤넬이 중성적인 느낌, 존 F 케네디가 젊음과 활력, 그리고 그 시대에 잃어버린 남성성을 환타지로 줬듯이,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엔 그 환타지를 내가 메시지를 정확히 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환타지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제품을 통해서 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성공을, 사랑을, 젊음을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 내보이시면 됩니다. 그 상징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이 욕망을 자극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불만족을 발전의 동기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불만족을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불만족은 결국에는 설레는 동기가 될 수 있고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더 큰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정과 어떤 이런 안정되지 못한 것들은 인간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망은 결국에 욕망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타협의 기술로 나온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나 자신의 취향과 욕망을 알아야 된다. 타인의 욕망과 광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되고 그거는 사기가 됩니다. 사이비가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나의 취향을 알아야 되고 지금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 현실을 외면하는 특성, 이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선을 넘는 행동, 유도 효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현대사회에 특히나 중요한 욕망과 선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물건을 팔아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뭔가, 코코 샤넬, 가브리엘 샤넬처럼 뭔가 옷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신사업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선망의 법칙, 욕망의 어떤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랑도 성공도 행복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이야기했던 당신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의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럭저럭 살만하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선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훌륭한 사람,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기술을 배우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한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보다요. 아셨죠? 자, 오늘 공부가 좀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뭔가 이 좌절되는 것들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와 타로스타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